안녕하세요. 행복씨앗입니다. 오늘도 우리 시장에 영향을 미쳤던 주요 재료와 시장 수급을 살펴보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. 오늘은 어젯밤 미국 주식시장부터 먼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. 어제 미국 주식시장이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. 정말로 눈을 뜨고 봐도 믿기지 않을 만큼 엄청난 하락을 했어요. 다우 산업지수가 12.93%, 그리고 12.32%, 11.98% 이렇게 각각 하락을 했는데, 시장이 저렇게 하락을 하게 되면 돈을 갖다가 시장에 투자하고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큰 공포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. 그런 공포는 자기가 처한 상황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아무래도 젊은 사람들보다는 나이가 든 사람일수록 점점 더 체감하기로는 크게 느끼지 않을까 싶어요.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뭐 내가 투자한 돈을 잃는다 하더라도 뭐 다음에 또 벌면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, 또 사회에서는 젊은 사람들이 젊을 때 실패를 좀 해봐야 그런 실패들이 다음 성공을 위한 하나의 밑거름이 되어서 오히려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데 도움이 된다 이렇게 바라보는 시각들도 있어요. 그런데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재산을 잃는다는 것에 대한 공포는 젊을 때에 비해서 엄청나게 점점 더 커집니다. 첫 번째로는 나이가 들어가게 되면은 이 돈이라는 것이 현재 내 가족의 행복,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을 지켜주는 원천이라고 하는 것을 점점 더 깨닫게 됩니다. 또 스스로 느끼기를 젊을 때보다 몸도 많이 쇠약해져 가는 것을 느끼고, 또 만약에 이 돈을 갖다가 잃었을 때 다음에 그것을 갖다가 회복하는데 굉장히 시간이 많이 든다는 것도 알고, 또 어떤 면에서는 이제는 회복하기 힘들다, 시간이 없다, 회복할 만한 시간이 없다는 것도 스스로 느끼게 돼요. 그래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점점 더 투자에 대해서는 보수적이 되고, 또 저렇게 시장이 하락하게 되면은 젊을 때에 비해서 엄청나게 큰 공포를 느낄 수밖에 없어요. 그래서 지금 현재 시장이 이렇게 하락하다 보니까 현재 시장에 투자하고 계신 분들 크게 공포스러워하고 괴로워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. 일단 그런 분들께 먼저 조금 위로 말씀도 드리고, 또 힘내라는 말씀도 먼저 드리면서 시작을 할까 합니다. 자, 공포 이야기가 나왔으니 공포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봅시다. 그러면 현재 우리가 느끼고 있는 이 공포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? 자, 이 공포 지수를 통해서 잠시 살펴보도록 합시다. 지금 여기에 2008년도 미국발 금융 위기 때 이 공포 지수의 변동성입니다. 이만큼 올랐어요. 이게 유럽 재정 위기 때 이 정도 올랐고요. 또 여기에 중국 끝에 막 그림자 금융으로 망한다고 할 때 이 정도였습니다. 또 요거는 우리 뭐 카드 대란 때 뭐 요 정도였죠. 또 그리고 우리 아시아 위안 위기 때 이 정도였습니다. 지금 코로나 사태가 이 정도예요. 이 정도, 요 정도 선입니다. 이 정도입니다. 그러니까 현재 투자자들이 느끼는 공포는 거의 역대급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. 잘하면 2008년도 미국발 금융위기를 뛰어넘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전 세계 투자자들의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닐 겁니다. 자, 요거는 이제 공포 지수를 이용해서 공포의 정도가 과연 어느 정도 되는가 시각적으로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본 거고요. 자, 그리고 이 하이힐드 채권도 잠시 살펴봐야 돼요. 그런데 2008년도 미국발 시스템이 무너졌을 때, 미국발 금융위기, 그 시스템이 무너졌을 때, 이 채권금리가 거의 20%에 육박을 했습니다. 그리고 유럽 재정 위기 때는 이 정도였고, 중국의 그림자 위기, 뭐 그때는 그림자 금융 부채, 뭐 그때는 이 정도였어요. 지금은 이 정도입니다. 지금 요런 것 때문에, 이 채권금리 때문에 아마 미국에서도 기준금리를 0%까지 급격하게 낮춘 게 아닌가 싶은데, 여튼 아직은 시장이 느끼는 공포에 비해서 채권 시장은 좀 견딜만 하다. 뭐 그 정도로 일단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자, 이 투자에 대해서 오늘 시장이 조금 오르긴 했습니다. 그 코스피는 조금 떨어졌습니다만은 코스닥에서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조금 매수한 관계로 조금 오르긴 했어요. 그런데 그런 투자 의사 결정에 있어서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지금은 아직 뭐 반도 안 왔으니까 위기 시작도 안 했기 때문에 좀 더 기다리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.
이 세계 전체 돈 흐름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. 보면은 우리나라 시장뿐만이 아니라 지금 현재 전 세계 주식 시장이 이렇게 크게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. 뭐 아시아, 유럽, 아메리카 뭐 할 것 없이 다 하락을 하고 있어요. 그리고 전 세계에 투자되었던 이 달러와 유로화도 이렇게 다 빠져나가고 있어요. 거의 현금화 시키는 쪽으로 지금 다 이렇게 가고 있는 상황에서 시장에 뭐 개별 종목이 조금 오른다고 해서 또 내가 관심 있었는 종목이 요건 갈 것 같다고 해서 많이 떨어져 가지고 싸니까 싸게 보인다고 해서 아직은 투자할 만한 시점은 아니고 조금 더 관망하는 것이 좋겠다, 이런 말씀을 오늘 또 드리는 겁니다. 그래서 다시 한번 더 이런 말씀드리면 현재 우리가 지금 확인하고 있는 것은 이 정도예요. 전염병이 확산되었고 소비 심리가 위축되었고 일부 사람들이 조금 이제 경기 불황에 대해서 체감하고 있다는 이 정도까지 지금 우리가 현재 느끼고 있는 상황이라서 현재는 조금 더 시장을 관망하는 게 좋습니다.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좀 뭐 취해야 될 행동은 일단은 투자 가능 현금에 대해서는 항상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. 내가 돈이 어느 정도 있는 거를 체크를 해봐야 되고 빚을 내면 안 돼요. 빚 내면 안 되고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현금, 또 그리고 이 사태가 조금 더 몇 달 정도 더 투자의 기회가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지금 당장 내가 돈을 다 끌어모으는 게 아니라 앞으로 이래 되면 어느 정도 돈이 만들어지겠다는 계획 정도는 스스로 세우고 있어야 돼요. 그러면서 기회를 조금 기다리는 게 좋겠어요. 오전 시장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분들한테는 정말로 이 지금이 마지막 투자의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. 지금 2008년도 이후에 이런 투자의 기회가 온 것이 12년 만에 왔어요. 12년 만에 왔는데 지금 60세가 되었단 말이에요. 아니면 50세라고 해도요. 다음에 다시 한 10년 이렇게 20년 흘러가 본다고 하세요. 그러면은 돈 벌어도 쓸 시간도 없어요. 그러니까 이게 대부분 제가 볼 때는 중년 이상, 한 40대 이상 되시는 분들한테는 마지막 기회가 아닐까 싶기도 할 정도로 굉장히 소중한 기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총알을 그냥 따다닥 함부로 쏘지 마시기 바랍니다. 제가 볼 때는 뭐 아직은 조금 관망하는 게 좋겠어요. 일단 이 정도 시장을 관망하는 걸로 딱 정리해 두고서 시장 수급을 좀 들여다 봅시다. 자, 오늘 시장 수급을 보면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많이 팔았습니다. 1조를 팔았어요. 오늘도 1조 팔았고, 그리고 나라를 지키는 이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6천억 정도를 매수를 했습니다. 그리고 연기금 쪽에서는 현재 지수 방어를 좀 해서 물량이 좀 들어오고 있어요. 그리고 오늘 금융투자 쪽에서는 공매도 없었습니다. 자, 일단 이 정도이고, 오늘 코스피 종합주가 지수로 보면은 좀 초반에 좀 밀렸었는데 그래도 조금 올랐다가 뭐 이 정도 선에서 마무리가 되었어요. 시장 코스피 수급을 보면은 뭐 좋지 않습니다. 지금 개인 투자자들이 거의 지금 최근 한 달 1분기 동안에 15조 7천억 원 정도 들어와서 시장 방어를 해줬고, 그리고 외국인 투자자들이 최근 한 달 동안에 1조 1,700억 원 정도를 11조 7천억 원 정도를 팔았습니다. 그리고 금융투자 쪽에서도 뭐 이렇게 많이 팔았어요. 아직 뭐 시장 수급은 우리가 들어갈 만한 상황은 아닙니다. 그런데 코스닥을 보면은 약간 수급 변화가 있긴 해요. 보면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최근 들어서 3,200억 원 정도를 매수를 했습니다. 그러면은 코스닥에서 어떤 종목을 매수했는지 조금 궁금하긴 하잖아요. 보면 이런 종목 매수했습니다. 지금 외국인 투자자들이 헬릭스 믹스, 위메이드, SM 슈프리마, SKC 코른 PI 뭐 이런 종목들을 매수를 했어요. 그래서 저런 것도 수급을 보면은 지금 또 들어가도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.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 전체적인 흐름이 돈이 다 빠져나가고 안전자산 쪽으로 돈이 이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. 그런데 뭐 코스닥 쪽에서 이렇게 매수한 종목이 있긴 해요. 있는데 이런 걸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 게 좋냐고 하면은 제가 또 인터넷을 통해서 검색 한번 해봤습니다. 여러분들께 좀 보여드리려고요. 보면은 이렇게 세계 전체 돈의 흐름이 물 흐르는 것이라고 보면은 지금 흐름이 위험자산을 팔고 사람들이 굉장히 공포스러워하면서 그 현금을 안전자산이라 생각하고 현금을 챙기려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 말이에요.
그런 상황인데 코스닥에서 일부 종목으로 돈이 흘러 들어가죠. 그러면은 꼭 이렇게 보시면 돼요. 지금 이 매물이 이렇게 흐르고 있습니다. 그러면 쭉 전체적인 흐름은 아래쪽으로 흘러가는 거죠. 쭉 아래쪽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겁니다. 그런데 이 물이 흐르다가 장애물을 만나게 되면 일시적으로 이렇게 와류가 생길 수가 있어요. 뒤쪽으로 흐르는 방향의 뒤쪽으로 역행하는 쪽으로 잠시 갈 수가 있습니다. 그렇게 한 바퀴 뺑 돌고 다시 큰 흐름을 따라가게 되는 거죠. 개인 투자자들이 이럴 때 가장 하기 쉬운 실수 중에 하나가 시장이 하락하는데 그 중에서 오르는 종목이 없나 라고 자꾸 찾아요. 자꾸 찾습니다. 그래서 찾다가 이제 딱 돈이 들어오는 종목이 포착이 되면은 이거다 싶어서 돈을 확 넣어버리죠. 근데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것은 아직 이 큰 흐름이라는 것은 아직은 안전자산인 현금 쪽으로 가고 있대 이 말이에요. 그리고 저런 내물에서 보여드리듯이 일시적으로 장애물에 부딪혀서 잠시 역행하는, 잠시 돈이 들어올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. 그런 상황을 보고서 이 종목은 돈 들어오겠지라고 생각하고 들어가게 되면은 투자에 실패하는데 개인 투자자들이 그런 실수 자주 합니다. 일단 뭐 코스닥에서 이런 종목에 돈이 들어오고 있구나 이 정도로 체크를 하는 건 좋아요. 그리고 수급 분석표 검색을 통해서 오늘 시장에서 큰돈 굴리는 세력들이 어떤 종목을 사고 있는지 보니까 실제 이런 종목을 사고 있긴 합니다. 그렇죠. 사고 있는데 돈이 많으면 뭐 좀 사놓고 이야기도 할 수도 있겠죠.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아직은 좀 더 기다리는 게 좋습니다. 지금 전반적으로 돈이 뭐 전체 흐름 자체가 아직은 빠져나가는 거라서 이렇게 보세요. 공포도 역대급이에요. 저런 공포는 곧 아마 2008년도 미국발 금융위기 수준은 넘었을 것 같고, 그나마 다행인 게 아직 채권 시장은 금리를 빵으로 만들고 이렇게 한 덕분으로 이렇게 좀 안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다행인데, 아직 돈은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와 있는 지점은 이 정도라고 보면 된다. 전염병 확산으로 소비 심리가 위축되어서 조금 경기 불황이 오는 요 정도라고 지금 요 정도라고 보면 된다. 그래서 아직은 이 많은 단계들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일부 종목에서 일부 업종에서 돈이 조금 들어오는 것이 보인다 하더라도 그거는 앞서 보여드린 어떤 시내물에서 와류 정도로 보고 일단은 조금 더 관망하는 게 좋겠어요. 좀 더 기다리다가 보면은 투자의 기회는 오니까 좀 더 관망하도록 합시다. 또 뭐 이 정도 정리해놓고 또 시장에 또 무슨 일이 생기면 또 그에 대해서 대응하면 되는 거고, 또 제가 시장에 돈 흐름 변화가 생기면 분명히 말씀드릴 겁니다. 자, 이제부터는 묻지 말고 한번 하늘에 뭐 좀 조상의 도움을 좀 받아야 될 때가 아닌가, 지금 베팅해야 될 때가 아닌가, 이런 말씀 분명히 드릴 겁니다. 그때까지는 조금 기다려 봅시다. 자, 이상입니다.